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새벽 1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 저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리뷰를 해 보는 거였어요. 왜 그걸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잘 안 읽게 되기 때문에 뭔가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 뭔가 내가 책을 읽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뭔가 영상 또는 어떤 글을 쓰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반대로 오히려 내가 책을 좀 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고요. 엄청 읽어보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이 뭐 수십 권이 있습니다. 책 사는 데는 돈이 좀 안 아깝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책에 대한 리뷰를 해보자. 작년 말에 산 책이고요. 일단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라고 어떤 그런 뭐 미국 분이에요. 예,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동기부여해 주는 책입니다. 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책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뭐 제가 읽었을 때 많은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명을 받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주문을 걸어라. 뭐 이런 류의 책이 아니라 고통을 즐겨라. 또는 어떤 내가 부족한 점이 있거나 어떤 그런 어, 나에 대한 부정 같은 게 있다면 직면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 뭐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읽어본 책인데 읽는 데는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이 목차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한 장 한 장의 목차에서 주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물론 이분이 쓴 책에는 본인의 일대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사실 물론 뭐 이분이 그런 일대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 이런 책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일대기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관심 없었고 일단 이분은 이제 여기서 나의 고통 사람 살다 보면 다 고통이 있죠. 그리고 뭐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뭔지를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은연중에 나는 이렇게 뭐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근본적인 원인인지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흰색 제복을 입고 계신데 네이비실이라는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하는 그런 미국 군대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들어가서의 과정 그리고 이걸 졸업하고 나서의 과정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그 삶을 유지해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공의 연료라는 일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과거 좀 불우했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기도 사실상은 본인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보다 세상이 냉정하죠. 냉정한데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면 아닌 것 같아. 자버릴까? 뭐 기억을 잃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그 진실에 대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현실을 좀 직시하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좀 특이한 요 3장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여기 쓰면 보이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은 할수록 위대해진다. 제가 이제 카톡에도 이제 나는 대단한 사람보다는 위대한 사람이 되자라고 표현을 좀 걸어 놓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뭐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것보다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즉 위대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독보적이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직면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장처럼 직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계속 접근하라는 거예요. 좀 비유를 좀 센 비유를 들자면 내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그냥 단순히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견뎌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가 편한 것을 좀 원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편한 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 편한 거에 대해서 몸을 좀 단련시키면 그 단련된 몸이 내 정신을 지배한다. 뭐 이런 이론을 피고 있습니다. 저는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편하면 정신도 나태해지는 걸 명확하게 겪었기 때문에 일단 몸이 좀 불편하고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몸이 하기 싫은데 아니면 뭐 우리 운동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근육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15개씩 뭐 3세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세트 할 때 정말 엄청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이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냈을 때 그 이겨낸 어떤 그런 몸에 대한 부분이 내 정신력을 좀 가다듬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사장에서는 이게 다 심리다. 너가 하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네가 좀 하다 보면 그 나와 내 정신과의 심리 싸움을 내가 이기면 그러면 내가 내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참 웃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신을 내가 당연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뭘 지배한다는 거냐. 근데 내 정신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생각보다 내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정신이 나를 지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 싸움에서 이겨라라는 부분이고요. 5장에서는 단련된 정신이라고 해서 멘탈을 굳은 살로 뒤덮여라. 이게 이제 4장이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정신을 나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의 뇌가 계속 포기를 하고 싶고 계속 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건 그 괴로운 몸, 뭐 보통 고통이라고 하면 근육통이겠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근육통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말고 그냥 내 이 어떤 그런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그 정신으로 내 뇌를 내가 지배하라라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꼭 운동을 할 때는 아니지만, 내가 내 몸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자고 싶지만 나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키는 거죠. 지금 되게 졸리거든요. 오늘 저희 집 세입자분이랑 이제 세입자분이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셔서 이제 안타깝게도 너무 좋은 세입자분이신데 이제 놓아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분과 이제 한잔 하고 왔는데 피곤하죠 당연히. 예, 피곤하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이 괴로움과 귀찮음
이런 걸 넘어서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보면 뭐가 좀 괴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밖에 나가 달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되게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때 나가서 그냥 무작정 달리잖아요. 그럼 뭔가 정리가 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한 게 아니라 몸에서 뭔가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 괴로운 몸이 되면 그 상태가 되면 뇌가 뭔가 자동적으로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나 그런 어떤 이론 같은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되더라. 제가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분이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 단련하고 이겨내고 괴로움에 직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지해가 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삶 또는 인생은 되게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겨냈을 때 마지막에 오는 그런 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되게 힘든 일이나 아니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을 딱 끝냈을 때 그 마지막에 오는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라라는 거고요. 이제 7장에서 이분이 이제 뭐 40%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분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단계 단계 가라는 겁니다. 뭐 욕심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대박의 꿈을 이루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뭐 코인이라는 것도 생기고 주식이라는 것도 생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생기죠. 근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 근데 보통 그런 조급함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라. 그게 쌓인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 장에서는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라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되게 괜찮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은 게, 이분이 이제 그 매일 본인이 이제 비춰지는 거울을 보고 나에게 다짐을 하랍니다. 뭐 다짐하라는 거 어렵지 않죠. 저도 지금 집에 거울, 그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다가 매직으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 놨는데요. 이분은 좀 그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못났다. 그러니까 외모적인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 외모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상태를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더 다짐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해봤어요. 거울을 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괴로워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와의 대화, 그거를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명상을 하라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유튜버께서 뭐 부자들 아니면 뭐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명상의 시간을 꼭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 어쩌라는 거지? 뭐 갑자기 집에 와서 앉아서 뭐 향 피우고 눈 감고 있으면 되는 건가? 이게 명상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거울을 보고 해봤는데 괜찮더라.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생각을 좀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뭐 9장부터는 약간 이제 경고 같은 메시지를 좀 주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비실에서 그 모든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나와서도 그 루틴 있잖아요. 그 뭐 보통 이렇게 훈련소에 가면은 아침에 괴롭게 일어나서 뭐 저 배고픈데 막 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여기에서는 이제 뭐 되게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바다와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물에 빠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 그냥 인생의 루틴, 삶의 루틴, 하루의 루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핑계를 대게 되죠. 아, 오늘은 이래서 안 돼. 뭐 아니면 오늘은 뭘 했기 때문에 아, 이걸 못 해. 뭐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되는데 이 사람 그런 게 없어요. 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 저러고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그 괴로움을 버틸 수 있는 맷집 같은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깨지기 시작하면 조금의 어떤 그런 금이 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경계해라.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이제 실패를 파헤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의 목표를 잡아요. 뭐 신체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분은 신체가 그 어떤 한계선을 넘으면 정신도 따라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한 어떤 그런 이 책의 제목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목표를 정합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정하는데 생각보다 인간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요, 실제. 하고 그 하는 거에 있어서 잃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몸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도 들면 들수록 저도 지금 뭐 온갖 관절에 뭐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무리가 옵니다. 그럼 보통 아프고 와 뭐 예를 들어서 뭐 턱걸이를 하다가 팔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팔이 빠졌으니까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하게 팔 빠졌어? 그렇게 뭐 어쩔 거야. 그러고 그냥 합니다. 물론 뭐 엄청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건 이 사람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손해와 어떤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결국 이뤄낸다라는 데 어떤 그런 어, 대단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럼 한계 같은 거를 좀 잘 넘어서 이 나태함이라는 어떤 우리 현대 사회, 뭐 저뿐만 아니라 일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에 대해서 그러면 진다. 네 몸이 지기 시작하면 정신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그냥 본인이 뭐 나는 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한 건데 결국은 본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겪었던 어떤 그런 힘듦, 인생이란 한 번뿐인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통들을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그리고 아직도 본인의 인생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상당히 두꺼워요. 뭐 상당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뭐 요 정도 두께가 되고요. 약간 코팅되어 있는 종이다 보니 뭐 한 몇 페이지 정도 있지? 뭐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에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되게 세요. 이렇게 센 책은 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분은 뭐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런 극복한 어떤 삶,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타인에게 존경받을 만큼 본인의 인생을 잘 만들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 뭔가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전 개인적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 읽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하는 말대로 그냥 바보처럼 한번 따라 해보고요. 진짜 정신을 지배하는 게 육체냐, 육체를 지배하는 게 정신이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정신을 지배하는 게 육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대한 어떤 그런 극복, 괴로움,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한 극복이 생각보다 정신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 보면 정신이 오히려 맑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분에 대해서 제 인생에 되게 남을 분인 것 같고요. 이분 덕분에 고맙게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얻게 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한 권 정도는 읽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저는 집에 와서 TV를 틀기 전에 꼭 일반 뭐 이 책이든 뭐 어떤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5장 이상은 꼭 읽고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버신지 아니면 유튜버가 가서 찍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았는데 본인은 책을 읽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이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건 습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숨을 쉬듯이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잘난 사람도 저렇게 여러 가지 지식과 어떤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달프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이 책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책 읽을 때 이거 한자 한자 이렇게 다 안 읽잖아요. 그냥 쭉쭉쭉 나가면 됩니다. 이 책은 쭉쭉쭉 나가면 되고 어,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일대기가 쓰여진 책에 대해서 잘 읽진 않는데 저도 뭐 이분이 쓴 책에 뭐 중간중간에 이제 본인의 일대기를 쓴 부분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만 내가 잘 캐치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몸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어떤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나약함 이거에 대해서 직면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 고통 내가 뭐 즐겨보겠다 하고 그 고통을 더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뭔가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인생 한 번뿐인데 허무하게 살지 마라.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네, 뭐 저보다 더 이 책을 잘 해석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책을 더 저보다 잘 읽어서 내용을 잘 해석한 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분이 올린 영상에 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그냥 책을 좀 읽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뭔가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늦은 밤, 좋은 꿈 꾸시고요. 고맙습니다.